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이번 시간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귀포시 수돗물 유충 사태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룸의 허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허 기자, 지금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혹시 오늘도 관련 신고가 들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유충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오늘도 접수됐는데요. 오늘 저녁 6시 기준 접수된 3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92건, 무려 100건 가까운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작은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이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가정집 샤워기 필터에서 유충 비슷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최초 신고가 들어온 뒤에 다음 날 이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며 제주도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실제 유충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해당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 정수장과 수돗물 공급원인 강정 천에서부터 유충이 발견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때부터 주민분들이 이제 샤워기 필터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충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데 솔직히 수돗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 불편이 아무래도 클 것 같은데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되는 시점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일단 제주도는 이번 달 안에 이 수돗물 공급을 다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강정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곳은 현재 서귀포시 동지역 9곳, 2만 4천 가구인데요. 제주도는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이 다른 지역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끌어와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지역과 관로로 연결된 정수장 4곳에서 이른바 수돗물을 끌어오겠다는 건데요. 오늘 제주도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급하기 위해서 강정 정수장 인근 어승생, 회수, 토평, 남원 정수장의 여유 물량과 운유 시설을 활용한 대체급수 2만 1,000톤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이용하지 않던 관로를 활용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관로를 세척하는 등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제주도는 이때 일부 가정에서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수압이 다소 약해질 수도 있다면서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정수장에 물을 끌어온다면 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강정 정수장의 운영은 중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강정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이 수돗물이 대체 공급되는 동안 이 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제주도는 9년이나 된 강정 정수장의 세척 모래를 교체하고 또 유충이 정화 과정을 통과해 이 가정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정밀 여과 장치 등을 설치해서 정수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모든 피해 지역 주민분들은 주민센터에서 하루 2리터씩 삼다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은 꼭 가서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주민들의 또 다른 걱정이 이 유충이 나오는 수돗물을 사용해도 과연 괜찮을까?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까? 이 점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인천 수돗물 유충 파동 때도 사실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우리 건강이랑 연관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직접 마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되 이 세수나 샤워를 하는 등 일반적인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환경부와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인천과 제주에서 발견된 이른바 깔따구류 유충이 인체에 유해한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의 설명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 자체는 그 수돗물의 수질, 그 성분 자체가 수돗물의 수질기를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샤워를 하거나 또는 세탁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가 이 수돗물 유충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지금 역학조사반을 구성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강정천에서 유입된 유충이 정수시설을 그대로 통과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강정 정수장은 지하에서 솟아나는 이 용천수를 정화해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곳인데요. 이 제주도는 당초 건천이었던 이 강정천이 지난 9월에 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온 뒤에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바뀌면서 이곳에 유충이 서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도 강정천에 다녀와 보니 실제 이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이 유충이 용천수를 따라서 강정 정수정까지 일단 유입된 것으로 제주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 즉 정화가 되기 전의 물은 이제 유충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정수장에서의 정화 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가 된 유충이 전혀 걸러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정수장에서는 모두 4차례의 정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림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수장에선 가장 먼저 이 용천수에 염소를 풀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 혼화지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계를 마친 뒤에 이 불순물이 뭉치도록 하는 약품을 풀어 이를 가라앉힌 뒤 이 깨끗한 물만 걸러내는 응집지와 침전지 과정을 거치고요. 마지막으로 필터 역할을 하는 1m 두께의 모래와 자갈에 물을 투과시켜서 한 차례 더 정화하는 여과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 제주도는 강정천의 물이 수돗물 공급 기준보다 깨끗해 그동안 응집지와 침전지, 즉 중간 2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제주도가 이렇게 2단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전문가들의 생각도 같을까요? 네, 전문가들의 말은 이런데요. 이 하천에서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특성상 아무리 물이 깨끗하더라도 이 응집지와 침전지 2단계는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단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은 이 2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장 마지막인 여과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단계가 남아있잖아요. 네. 왜 여기서도 걸러지지 못했는지 사실 의문이 남는 대목인데요. 이 제주도는 유충이 여과지를 그냥 통과해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2만 1,000톤의 수돗물을 지체 없이 공급하기 위해 6개 가운데 2개 여과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고 또 모래 입자도 상대적으로 큰 이 급속 여과지 형태이다 보니 물이 모래와 자갈을 투과하는 과정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유충도 통과가 됐다는 건데요. 다만 지금 구체적인 유충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제주도가 역학조사반을 꾸려서 조사에 들어갔고요.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이번에 발견된 수돗물 유충에 관련된 이제 DNA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결과는 앞서서 인천에서 발견됐던 유충과는 다른 종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기관이 이 발견된 유충에 대해서 DNA 검사, 즉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 제주에서 발견된 유충은 모두 3종으로 인천에서 발견된 유충과는 모두 다른 종이었습니다. 이 3종 가운데 2종은 국내 미기록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발견 기록이 있는 이 타마 긴털 깔따구종은 1급수 수준의 맑은 물에 살고요. 198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다고 이 국립생물자원관은 설명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번에 조사된 유충 26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건 국내 미기록종 가운데 하나인 이 깃깔따구속 유충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이 타마 긴털 깔따구 그리고 또 다른 미기록종인 아기 깃깔따구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아무리 주민들은 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주 큰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원인 규명과 빠른 정상화를 찾길 바랍니다. 오늘 허지영 기자 고생했습니다.